네,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무게를 보시면은요. 무게는 최소값 0에서부터 최대값이 1500이 넘죠. 1600 정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물고기의 무게가 0에서부터 1.6kg, 1600g까지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물고기들 중에서 50%는 요 박스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50% 중위값은 대략 한 250g 정도예요. 물고기 한 마리의 무게가 중위값인 경우 250g이고요. 이상치들,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를 보시면요, 50%의 데이터들은 1사분위와 3사분위 값을 보시면 20cm에서 대략 한 35cm 정도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사이에 50%의 물고기들이 있고요. 20cm에서 35cm 정도까지. 가장 작은 거는 10cm가 좀 안 되는 그런 물고기도 있고, 가장 큰 물고기는 60cm가 넘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굉장히 크죠. 네. 대각선 길이니까 당연히 그 렌스 길이보다는 더 길겠죠. 이렇게 단위가 10에서부터 70까지 변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물고기의 키라고 해야 되나? 네, 하이트는 여기 단위를 보시면 2.5에서 17.5까지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작을 거고. 위드스는 더 작겠죠. 물고기의 두께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1cm에서 8cm. 근데 두께가 8cm면은 꽤 두껍네요.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들은 다이어고널까지는 아웃라이어들이 좀 보이고요. 하이트와 위드스는 아웃라이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이런 것들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시각해 보세요라고 했고, 점심시간에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가장 간단한 거는 페어 플러스를 한꺼번에 다 그려버리시면 제일 간단해요. C본 모듈에 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여기에 데이터 프레임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희가 fish라고 만들었었나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해서 plt.show를 하시면 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죠? 물고기 무게의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요. 히스토그램을 보여주고, 자, 여기는 아마 순서가 이렇게 될 거예요. X축이 랭스, 그 다음에 다이어고날, 하이트, 그 다음에 위드스, 이런 순서일 겁니다. 이런 순서일 거고, 그래서 물고기의 길이와 물고기의 무게를 본 거죠. 물고기의 길이와 물고기의 무게를 본 거고요. 당연히 물고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무게도 많이 나가는 게 당연하죠. 상관관계가 굉장히 클 거예요. 상관계수 구하는 함수 말씀드렸던 적 있는데 아마 correlation coefficient라 그래가지고 상관계수 구하는 함수를 이용해 보시면 거의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뭐 0.7, 0.8, 0.9 뭐 이런 정도의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고요. 대각선 길이도 거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큰 걸로 보이고요.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런 경향, 이런 경향, 이런 경향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하이트가 커지면 무게도 커지는 거는 맞는데 그 편차가 조금씩 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마 여기는 상관계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상관계수가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위드스, 물고기의 두께는 정말 상관관계가 커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네.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는 랭스를 Y축으로 둔 거죠. 랭스를 Y축으로 둔 거니까 여기는 랭스, 여기는 아마 웨이트, 무게일 거고요. 여기 랭스, 다이어고날, 그 다음에 하이트였죠. 하이트, 그 다음에 위드스 이렇게 됐었죠. 뭐 이렇게 그 각각의 두 개의 변수씩 짝을 지어가지고요. 그 산점도가 그려진 모습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변수들은 상관계수가 좀 클 것 같다라고 대부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피시즈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었잖아요. 그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실 수도 있으세요. 페어 플러스를 그리실 때 데이터 프레임은 피쉬. 그 다음에 색깔은 휴고요. 여기를 컬럼 이름이 스피시즈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그 컬럼 이름 직접 쓰시면 돼요. 색깔들이 들어갈 겁니다. 색깔들이 들어갈 거고요. 네. 각각의 색깔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 범례로 표시가 되고요. 파란색, 주황색, 초록색, 빨간색 등등 이렇게 있고 각각의 색깔들이 어떤 물고기의 종류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선점도이더라도 지금 색깔을 보시면 지금 눈에 띄는 색깔이 이런 색깔이 좀 눈에 띄는 것 같네요. 요런 색깔이 지금 눈에 띄는 것 같죠? 요 색깔은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파이크라고 하는 물고기가 조금 다른 물고기들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물고기들은 보면 요 주위에 있죠. 파이크를 제외한 나머지 물고기들은 요 주위에 있어요. 이거는 물론 랭스와 위드스. 랭스와 길이와 죄송합니다. 그리고 대각선과 무게도 마찬가지로 요 색깔들 보시면 얘네들은 파이크, 나머지 물고기 어종들은 요런 직선이나 곡선 주변에 다 있죠. 그러니까 파이크가 조금 특이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예.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좀 덜 나가는 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한 크기이더라도 무게가 조금 덜 나가는 어종이 아닐까라는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같이 보시면 좋겠죠.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저희가 할 문제를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전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서, 물고기 종류가 일곱 가지 종류가 있었죠. 일곱 가지를 다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체 데이터셋을 다 사용하고, 변수들도 무게, 길이, 대각선, 높이, 너비 이런 다섯 개를 다 사용해서 어, 일곱 개의 물고기의 종류를 다 분류하는 문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 지금 머신러닝 처음이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처음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문제를 좀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분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물고기만 따로 떼어내서 이 물고기가 A라고 하는 물고기인지 B라고 하는 물고기인지 그거만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는 거를 이진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진 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변수가 다섯 개의 변수가 있었어요. 다섯 개의 변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사용을 할게요. 무게라고 하는 변수와 그죠?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변수만을 사용해서 두 가지 물고기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 일단은 문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도 작고 분류해야 될 물고기 종류도 작으면 일단은 이해하기가 쉽겠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머신러닝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을 좀 잡아보고요. 그런 감을 좀 잡아보고 뭐 그게 좀 이해가 되신다 그러면 이제 이진 분류 문제를 다중 분류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변수도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기 뭐 이런 문제로 우리가 확장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한 이진 분류 문제로 저희가 문제를 간단히 할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용할 물고기 종류는요. 그림이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를 사용하려고 해요. 하루 영어사전 찾아보니까 도미라고 하는 물고기래요. 그 다음에 스멜트라고 하는 물고기를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빙어라고 라고 하더라고요. 네. 도미와 빙어를 브림과 스멜트를 분류하는 문제. 분류하는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진 분류예요. 이진 분류. 바이너리 클래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이너리라고 하는 뜻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클래스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클래스가 아니고요. 카테고리, 종류, 카테고리 종류를 클래스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두 개의 클래스를 갖는, 그리고 분류를 하는 거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이 분류라는 뜻입니다. 분류라는 뜻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변수는 무게랑 길이가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길이가 네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네 가지를 다 사용할 필요가 없이 길이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할 변수는 어, 특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변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용할 특성은 두 가지를 사용할 건데 weigh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할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고요. 그 다음에 length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물고기의 길이. 물고기의 무게와 물고기의 길이를 알면, 무게와 길이를 알면 도미와 빙어를 구분할 수 있을까?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정의에 맞도록 그 데이터 프레임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을 줄이기 전에 판다스에는요, 옵션즈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옵션즈라고 하는 프로퍼티가 있고, 그 옵션즈라고 하는 객체 안에는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또 속성이 있어요. 그 디스플레이 속성 안에는 맥스 컬럼즈도 있고요. 맥스 로우즈도 있어요. 맥스 로우즈를 10개로 할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무엇을 한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주피터 노트북에서요. 이 콜앱이 사용하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할 때 행을 최대 10개까지만 출력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력할 행이 10개가 넘으면 중간에 점점점 하고 출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데이터 프레임 출력해보면 위에서 5개 출력하고 점점점 하고 밑에서 5개 출력하고 그랬죠? 그죠? 그게 최대 10개까지만 출력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고요. 음, 근데 이게 기본값이 10개가 아니에요. 기본값이 10개가 아니어서 뭐 20개나 30개 행이 그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도 그렇게 되면 제가 기본값은 문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기본값이 20개다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에 행이 20개가 있으면요. 20개를 다 출력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21개부터다 그러면은 줄여가지고 5개 출력하고 점점점 뒤에서 또 5개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10개까지는 전체를 다 출력을 하고 10개가 넘게 되면 점점점 하고 줄이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요거를 먼저 실행을 할게요. 이거 실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분집합 만들어 보면은요,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설정 안 하게 되면 그게 아마 출력이 다 될 거예요. 다 돼버릴 겁니다. 자, PC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죠. PC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브림, 스멜트, 위에서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거고요. 그 중간에 빠져 있는 것들 있죠. 그죠? 자, 우리는 어떤 행들을 선택을 해야 돼요? 스피시스가 브림이거나 또는 스멜트이거나 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면 되죠. 컬럼은요? 웨이트와 랭스만 선택하시면 되죠. 자, 그럴 때 무엇을 사용하시면 되냐면 에로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첫 번째 행을 선택하는 거는요. 행을 선택하는 거는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불리언 인덱싱은 fish, 점, 그 다음에 species가 뭐뭐 안에 있다. is in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맞나요? is in이라고 쓰시고 요 안에다가 리스트 남겨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 스멜트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하면 자, 아까 개수가 몇 개로 줄었어요? 49개로 줄었어요. 출력된 건 똑같이 보여도요. 중간에 점점점 생략된 개수가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49개 이렇게 됩니다. 49개. 근데 모든 컬럼을 다 선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컬럼을 선택하실 때는 여기다 쉼표. 그러니까 앞쪽이 행. 이게 행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뒤쪽이 컬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컬럼 이름들을 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우리가 선택할 게 weight. 그 다음에 또 하나는 length. 이렇게 선택할 거죠. 아, 어정도 있으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럼 어정까지. species,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시면. 행은 49개로 줄었고요. 컬럼 몇 개로 줄었어요? 3개로 줄었죠. 그죠? 네, 이해되십니까? 앞쪽에는 행을 선택하는 기준, 불리언 인덱싱을 사용을 한 거고요. 뒤쪽은, 쉼표 뒤쪽은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선택할 컬럼들만 뽑아낸 거예요. 컬럼들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fish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할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변수 만들어가지고 변수에다 저장했어요. 그리고 출력해보면 아까처럼 출력이 되겠죠. 네, 부분 집합 만든 거 이해되세요? 여기서는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fish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 그림과 스멜트 브림이 도미 그 다음에 스멜트가 빙어 브림과 도미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행들은 컬럼은 세 개 컬럼 세 개 컬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세 개 컬럼은 밑에 있는 거 species, weight, length 브림과 스멜트인 도미와 빙어인 행들을 선택하고 컬럼은 세 개를 선택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카운트 플롯 한번 그려볼까요? 브림 몇 마리고 스멜트 몇 마리인지 한번 볼까요? 카운트 플롯 숫자로도 찾을 수 있으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점 스피시스 점 밸류 카운트 브림은 35마리가 있고요. 스멜트는 14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미가 49개의 이 데이터 셋에는 행이 49개인 데이터 셋에는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가 35개가 있고요. 스멜트라고 하는 물고기 종류가 14개가 있어요. 그래서 49개. 49개. 카운트 플러스로 그려볼까요? SNS 카운트 플러스. 데이터 프레임은 여기서 DF를 쓰시면 돼요. DF를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만 주셔도 돼요.
이것만 주고 PL 지점 주고 아마 인덱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부여가 될 거. 아니군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X축에 사용할 거. X축에 사용할 거는 스피시즈, 스피시즈. 어종을 X축에다 놓겠다라고 써주셔야죠. 죄송합니다. 물고기의 종류를 X축으로 사용하겠다. 도미, 잉어, 39마리, 14마리라고 하는 거를, 35마리, 죄송합니다. 35마리, 14마리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인덱싱 사용한 거 제대로 정확하게 잘 구분했다라고 하는 거 확인됐고 컬럼들도 원하는 것들을 잘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점도로 그려볼 수 있는 거, 선점도로 그려볼 수 있는 거는 웨이트 Y축에다 놓고 랭스 X축에다 놓고 변수 요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얘만 따로 선점도 그려볼게요. 스캐터 플러스로 그리시면 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DF, 그리고 X축은 랭스로 할게요. Y축은 웨이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휴죠. 휴. 색깔을 품종별로 다르게 구분해 볼 때. 네. 자, 두 개의 물고기는 구분하기 쉬울 것 같으세요? 구분하기 어려울 것 같으세요? 구분하기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일단 무게 쪽으로 보면은요. 200g이 넘는 거는 전부 다 도미. 200g 안 넘는 거는 전부 다 빙어. 그죠? 그 다음에 물고기 크기로만 보면 20cm 넘는 거는 전부 다 도미. 그 다음에 20cm가 안 넘는 거는 빙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작은 물고기네요. 어. 그리고 얘네들은 좀 큰 물고기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분류할 때 아마 이 정도면 분류가 100% 정확하게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음. 그래서 분류하기 쉬운 그런 특성들과 그 다음에 물고기의 종류를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 있어요. 여기서 한 칸, 크기가 같아 보이죠? 네, 단위가 완전히 달라요. 네, X축의 한 칸은 5cm고요. 그러니까 5밖에 안 돼요. 단위 제거. 근데 여기서의 한 칸은 200이에요. 200. 뭐 단위는 그램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한 칸과 여기서의 한 칸은 크기가 달라요.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숫자 간격을 동일하게 우리가 그 틱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까요? 이렇게 그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0에서부터 40까지밖에는 바뀌지 않잖아요. 여기가 40이다라고 하면 10, 20, 30. 그럼 만약에 이거를 이 간격과 동일하게 10, 20, 30, 40 이렇게 찍었다면 y축 위쪽까지 엄청 크게 그려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숫자들을 원래 스케일대로 제대로 그리면 이게 y축으로 엄청 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C본 라이브러리에서는 여기를 자동으로 스케일링 해버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요 한 칸이 200인데 마치 한 칸이 5랑 거의 같은 크기처럼 보이게끔 그래프를 보여주니까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요.
X축과 X축과 Y축을 스케일을 똑같이 만약에 그렸다라고 한다면 Y축으로 굉장히 Y축으로 굉장히 긴 그런 그래프가 그려졌을 거예요. 여기는 0에서부터 1000까지 변했을 거고 여기서는 0에서부터 기껏해야 40까지밖에 안 변해요. 그죠? 10분의 1도 안 돼요. X축의 크기가. 그죠? 10분의 1이 100이잖아요. 100.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링이 지금 자동으로 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정의가 됐고, 그리고 그 문제를 위한 데이터 프레임으로 좀 줄여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를 탐색을 해봤는데, 우리가 분류할 어, 물고기가 비슷한 개수로 들어있지 않아요? 비슷한 개수로 들어있지 않고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길이와 무게를 보면 물고기 종류별로 구분하기는 참 쉽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머신러닝을 직접 우리가 해볼 건데 그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전에 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scikit-learn 이게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scikit-learn 패키지가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가지고 있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 클래스들은 들은 특성과 특성을 변수라고도 얘기합니다. 특성과 레이블, 레이블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타겟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레이블과 타겟 배열을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 안에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변수와 무게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는 타겟도 들어있어요. 타겟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결과물인 거죠, 결과. 그죠? 그러니까 물고기들마다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물고기에는 도미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고, 어떤 물고기에는 빙어라고 레이블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머신러닝, 근데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지, 되면 안 돼. 사용하면 안 되고요.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가 변수로 사용해야 될 배열들과 그 다음에 레이블로 사용해야 될 배열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특성 배열은 2차원 ND 어레이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횡과 열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론, 뭐, N차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백열이 아니라 배열이죠. 죄송합니다. 배열. 왜 2차원 배열이냐면,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어. 여기 행의 개수는 49개. 그 다음에 여기 컬럼의 개수는 2개. 컬럼에 들어가는 값은 무게와 길이. 무게와 길이. 여기에는 이 물고기들이 도미인지 빙어인지라고 하는 레이블은 없어요. 그런 레이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우리의 목표가 물고기 무게하고 길이만 딱 측정을 했을 때 저울에다 딱 놓고 저울에다 물고기 얹어놓고 무게 얼마인지 그 다음에 자를 가지고서 길이 얼마인지 딱 쟀을 때 이 물고기가 무엇인가 어떤 물고기인가 하고 예측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성 배열을 따로 만드시는데 특성 배열은 그러면 몇 차원 배열이 되냐면 1차원 배열이 되겠죠.
2차원 배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타겟. 타겟 배열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타겟 배열은 몇 차원으로 만들면 될까요? 1차원, 1차원 ND 어레이면 돼요. 이해되시죠? 음. 여기에는 49마리 물고기에, 49마리 물고기에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문자열 좀만 가지고 있으면, 저기, 뭐, 브림이냐, 스멜트냐,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럼 패키지 이용하실 때, 특성들은 2차원 배열로, 우리가 알고 싶은 타겟은 1차원 배열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특성 배열을 먼저 만들 거예요. 특성 배열. 2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대문자 X 사용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컬럼만 사용할 때는 에러시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트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랭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찾는 방법 아닌가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찾는 방법이죠. 자, 이 애를 배열로 만들고 싶어요. 배열로 만들고 싶으시면 무슨 속성? values라고 하는 속성. value count가 아니에요. value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돼요? 2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이죠. 그냥 다 출력을 해버려요. 49개 다 출력을 해버립니다. 얘를 저는 x라고 하는, 대문자 x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저장만 할 거예요. 이렇게. 저장만 할 거고, 앞에서 5개 출력해 볼까요? 앞에서 5개 컬럼은 전부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1차원 배열, 숫자 2개를 갖는 1차원 배열들이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네. 자, 숫자 비교해 볼게요. 우리 위쪽에서 이렇게 DF 출력한 거 있어요. 242, 25.4, 290, 26.4 이렇게 돼 있죠? 요 숫자들이 그 순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42, 25.4, 290, 26.4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특성 배열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만들 거예요. 이거는 2D 어를. 타겟 배열은 1차원 배열. 1차원 배열.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러만 선택하면 될까요? 스피시스라고 하는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컬럼 하나를 선택한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여기에 values를 사용하면 얘네들은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무슨 배열이에요? 이거 1차원 배열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1차원 배열이어서 얘는 제가 변수 소문자 y로 쓸 거예요. 소문자 y. 이렇게 변수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출력하는 거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이 정렬이 되어져 있었군요. 그죠? 아, 앞쪽에 브림이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쭉 정리가 되어져 있었고 35개. 그 다음에 뒤쪽에 스멜트라고 하는 물고기들이 쭉 하고 정리가 되어져 있었군요.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49개. 그러니까 섞여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에 이 데이터들이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게 아니라 도미는 도미들끼리 쭉 하고 정렬이 되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빙어는 빙어대로 쭉 하고 정렬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실제로 머신러닝을 하고 그 머신러닝의 모델을 훈련시킬 때에는 그 데이터들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고요. 섞어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정의를 내렸고,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X라고 하는 특성 배열을 데이터 프레임에서 X라고 하는 특성 배열을 뽑아냈고 Y라고 하는 타겟 배열을 뽑아냈다. 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작업은 자, 이제 모델을 KNN이라고 하는 KNN이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을 시킬 거예요.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일단 코드를 먼저 작성해 보고요. 그리고 개념적인 것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 몇 가지 좀 그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KNN이라고 하는 거는 K, Nearest Neighbors라는 뜻이에요. 이거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K개의 K개의 Nearest는 그러니까 최근적, 네이버는 이웃이죠.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에요.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K대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러닝, 머신 러닝 모델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측하는 거는 분류를 하는 거죠. 이 KNN이 분류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분류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분류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 그 숫자를 예측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그 물고기가 돔이냐, 빙어냐, 둘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K-니어리스트 네이버라고 하는 방법으로 분류를 하는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K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위쪽에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위쪽에 그래프, 이거는 우리가 조사를 한 거예요. 그죠? 물고기 49마리였나요? 49마리 물고기들을 조사를 해서 표로 딱 만들어 놨어요. 표로 딱 만들어 놓고, 자, 이제 시장에 가서, 그 수산물 시장에 가서 물고기 한 마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사서 그 무게랑 그 다음에 길이를 쟀어요. 그러면 그 새로 산 물고기를 여기다 점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무엇인지 이 수산물 시장에서 산 물고기가 무엇인지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는 무게랑 길이만 알고 있고 파란색은 돔이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빙어다. 딱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고기들은 그래서 모르는 물고기가 딱 들어왔을 때 그 모르는 물고기의 무게와 길이를 알면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자, 문제가 뭔지는 아시겠죠? K,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요. 얘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K 값을 3이라고 한다면
세 개의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 세 개를 찾는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될지 여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내가 알고 싶은 물고기와 그 다음에 이미 조사가 되어져 있는 물고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조사가 되어져 있는 물고기들 중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거 세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파란색들은 뭔지 알아요. 그죠? 파란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임이죠. 자, 내 주위에 있는 게 전부 다 돔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일 가능성이 커요? 돔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예측하는 게 KNN이에요. 정말 단순한 생각 아닌가요? 네, 진짜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나랑 가까이 있는 게 누구냐? 나랑 가까이 있는 게 누구냐? 걔네들이 데이터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그걸 보고서 판단을 내리는 게 KNN이라고 하는 분류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요. 되게 쉬운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어떤 물고기를 사가지고 왔는데 그 물고기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있었어요. 무게를 재보고 길이를 재봤는데 그 물고기가 여기 있었어요. 자, 얘는 살짝 애매하죠. 어. 얘하고도 가까운 것 같고, 얘하고도 가까운 것 같고, 얘하고도 가까운 것 같고, 여기랑 좀 비슷해 보이고, 그죠? 음. 만약에 K가 3일 때, 어, K가 3일 때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거 가장 가까운 거 세 개를 찾았더니, 두 개는 돔이라고 알려주고, 한 개는 빙어라고 알려줬어요. 이렇게. 투볼 원스트라이크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자, 그러면 이때는 뭐라고 판단 내릴까요? 다수결인 거예요, 다수결. 네. 가까운 거 두 개는 돔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다른 거 하나는 빙어라고 알려주면, 다수결로 선택해서, 어, 그, 돔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물고기가 여기 있으면 얘는 간단할 거예요. 물고기가 여기 있었으면 가장 가까운 거 세 개는 전부 다 이쪽에 있었겠죠. 이쪽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물고기가 이쯤에 있었다 그러면 얘는 빙어라고 예측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KNN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K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의 레이블을 사용한다. 레이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 음. 돔이냐, 빙어냐, 브림이냐, 스멜트냐라고 하는 그 레이블을 사용해서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줘야 될 거는 몇 개의 이웃을 사용할 거냐예요. 한 개의 이웃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의 이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의 이웃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을 바꿔가면서 가장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그러니까 정확도가 가장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K 값을 찾아 나가는 게 그게 KN에서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작업입니다. 네, 되셨죠? 음. 이 KNN 모델은요, 릴리오 모델은 모델을 훈련시킬 때 별도의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훈련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데이터는 있어요. 데이터는 그냥 딱 무게, 길이, 그냥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모델을 훈련시킬 때 얘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KNN은 모델을 훈련시킬 때는 시간이 안 걸려요. 단점은 뭐냐면 단점은 KNN 분류 모델은 예측을 할 때,
예측할 때 그 훈련 데이터라 학습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학습 시간이라고 할까요? 전부 다 학습이라고 할게요. 학습. 학습 데이터와 그다음에 우리가 그 테스트 하기 위한 테스트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거리를 계산한 후 가장 가까운 K개의 거리를 찾기 때문에 거리를 찾기 때문에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 정리 다 되셨을까요? 정리가 되셨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음. 우리가 알고 싶은 물고기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그리고 우리는 계산할 때 세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만 찾고 싶어요. 자, 세계에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물고기 전부 아까 49마리 있었죠. 이 점에서부터 첫 번째 점부터 여기 있는 모든 점들까지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훈련 세트라고 하는 혹은 학습 세트, 네. 학습 셋 혹은 훈련 셋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자료들을 훈련 셋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를 얘를 테스트 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셋인데 알고리즘 자체가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이웃을 찾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점들 간의 거리를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훈련셋이 49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리를 전부 몇 개 계산할까요? 거리를 49개의 거리들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을 정렬을 하면 되겠죠. 그죠?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오름차순 정렬하면 가장 짧은 거 3개 나오겠죠. 그 가장 짧은 거 3개를 이렇게 찾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레이블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걔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리를 계산하고 정렬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모델은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다른 거를 특별히 우리가 뭐 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예,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뭐 여기 있든 아니면 뭐 여기 있든 모르는 데이터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물고기가 불임일까 스멜트일까 예측하고 싶을 때 여기 있는 물고기가 불임일까 스멜트일까 예측하고 싶을 때 요 한 마리에 대해서도 49개의 거리를 다 계산해보고 정렬한 다음에 가장 짧은 거 3개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49개의 거리를 다 계산해서 가장 짧은 거 3개를 찾아야 그 다음에 우리는 레이블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KNN이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와 혹은 학습 데이터라고도 하고 훈련 데이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학습 데이터는 러닝 셋, 그다음 훈련 데이터는 트레이닝 셋. 그다음에 데이터는 뭐 테스트하고 싶은 거. 모든 거리를 다 계산하고 정렬해서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측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KNN의 단점.
우리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기껏해야 거리를 49개만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물고기를 1000마리,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빙어랑 스멜트만 가지고서 물고기 1000마리를 모아다가 무게랑 길이를 다 쟀다라고 생각하면 거리를 거리를 1000개를 계산해 놓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측할 때. 그래서 예측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이해되셨죠? 우리는 금방 예측할 거예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KNN 알고리즘이에요.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용 자체는. 네. 자, 이렇다라고 설명까지 드리고요. 벌써 25분이네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실제로 KNN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